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운이 바뀌는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한 가지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내 주위에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인을 만난다는 것이죠. 동쪽에서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운을 만들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운이 좋아질 때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에 마음을 잘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 만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고 뭔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다른 개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람 역시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거나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온갖 말들로 그런 도전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들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지지 말고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말을 나눌 수 있는 새 인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책으로 만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 것 역시 훌륭한 새 인연입니다. 귀인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려고 마음먹으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해로운 사람을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책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또한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갈증이 난다면 나의 운이 바뀌고 있는 징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운이 좋아지는 두 번째 징조는 운이 바뀌게 되면 환경 역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로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 바뀐다는 뜻인데요. 환경이 저절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운으로 바뀌는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방인데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금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별 생각 없이 다니던 직장인데 나의 역량을 좀 더 잘 펼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대신에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바꾸고자 하는 지혜와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각에 변화가 생긴다면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뀌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 불안해서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운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바꿔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운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영국의 맥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행운을 어떻게 만나는지 연구해 봤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 짓지 않고 시야를 넓게 가지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에게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생활고에 더 이상 못 살게 되자 자살하기 직전 신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 욕을 들은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뭐라도 해야 어떻게든 내가 도와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요. 주식 한 주 사본 적이 없고 장사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에 신을 욕하니까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발견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면서 오늘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거나 이사하고 싶다는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그건 운이 바뀔 징조이니 익숙함에 굴하지 말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내디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위해 한 발 내딛는 것에서 운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이 바뀌는 세 번째 징조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거나 아슬아슬하던 사업을 접게 되거나 실연을 당하거나 인생을 흔들 만한 고통스러운 형태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면 이게 과연 나에게 좋은 징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은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면서 견뎌내면 좋은 운이 크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위대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평범한 상태로도 그럭저럭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면 좋겠다 정도가 평범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고난에 처해본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필사적인 마음이 절실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바뀔 때는 나에게 강한 동기를 불어일으키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형태로 사건이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연구가 백종원 님도 사업을 하다가 17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몇 년을 버티고 일하면서 빚을 갚았고 지금은 우리가 아는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국민 MC 유재석 님도 10년의 무명 생활을 겪었습니다. 긴 무명 생활을 겪으면서도 유재석 님은 단 한 번 기회를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과 간절함을 통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운이 바뀔 때가 되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수없이 그냥 지나쳤던 헬스클럽인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어지고 평소엔 잠이 많은 편인데 갑자기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고 또한 갑자기 집에 있는 짐들을 정리한다든지 집에 있는 가구 배치들을 바꾸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죠.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과 생기가 평소보다 상승되어 있으며 평소에 내가 안 하던 일을 시도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소한 느낌 하나하나가 좋은 운을 불러오는 징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 마음과 느낌이 주는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실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실천이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을 바꾸고 큰 사건도 큰 운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조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운은 지금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쏘아 올리는 지식 로켓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